안녕하십니까. 평택촌놈TV 봉치현생 이강민입니다. 2022년 11월 7일 월요일 무료 야간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의 둘째 주고요. 이제 날씨가 굉장히 춥습니다. 쌀쌀한 날씨에 감기 조심하시고요. 코로나가 다시 확산세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코로나에 주의하면서 잘 지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11월 시장의 흐름이 좋죠. 11월의 흐름이 굉장히 좋고요. 강합니다. 10월에 일단 바닥을 다졌고요. 11월에는 상승세가 이어지는 그런 모습이에요. 물론 상승하다 보면은 조정을 받기도 하고 꺾이는 날이 오기도 하겠지만은 일단 단기 흐름은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 미국 시장보다 더 강하다는 게 고무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하지만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하시면서 잘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시황, 이슈, 종목 이렇게 간략하게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신속하게 전달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황입니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이 모두 상승을 했습니다. 일단 오늘 상승의 원인은 수급입니다. 수급이 좋았고요. 외국인 기관이 같이 매수를 해줬고, 특히 기관이 조금 더 대량 매수를 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개인이 매도를 했기 때문에 시장이 자연스럽게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었었고요. 자, 오늘 상승의 원인, 초반부터 흐름이 좋았죠. 초반에 상승 출발을 했는데 지난주 금요일에 미국 시장이 상승했어요. 그 영향을 그대로 받았고요. 최근 한국 시장의 흐름이 워낙 좋기 때문에 그래서 또 강세를 더 이어가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최근 한국 시장의 흐름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강한 흐름이에요. 물론 시장이 이제 점진적으로 상승할 거다 그렇게 말씀은 드렸었지만은 생각보다 조금 더 빠르고 더 강한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일단 상승의 초입이죠. 그렇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크고요. 이런 흐름이 이어지다 보면은 어느 순간이 되면은 굉장히 강한 흐름이 나올 수가 있어요. 어쨌든 향후의 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시장의 흐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향후에도 너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번 주가 단기적으로 또 눌림목이 올 수 있는 그런 고비가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시장은 상승한다고 해서 계속 상승만 하는 것도 아니고 하락한다고 해서 계속 하락하는 것만도 아닙니다. 어쨌든 등락이 나오면서 추세를 유지하는 게 시장의 기본적인 어떤 골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시황 단기 흐름 좋고요. 이번 주에는 살짝 좀 출렁일 가능성은 있어요. 이번 주에는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출렁임 이런 것들이 나올 수가 있겠죠. 자, 물가지수가 예상보다 더 높게 나온다 그러면은 역시 연준발 어떤 그런 금리에 대한 공포가 있겠죠. 그러면서 좀 출렁일 수는 있는데요. 추세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크게 걱정하지는 마시고요. 종목을 잘 발굴을 해서 기준을 가지고 대응을 하시면 크게 무리가 없는 그런 시장이니까 잘 대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보시면은 수급이 좋았죠. 외국인 기관이 매수를 했고요. 개인이 매도를 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시장이 갈 수 있는 그런 요건이 마련이 됐었죠. 자, 그리고 오늘 보면은 역시 삼성전자가 여전히 강해요. 삼성전자가 1% 넘게 상승을 했고 최근에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역시 시장의 흐름을 견인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만 꺾이지 않아도 최소한 시장이 크게 다운되는 일은 별로 없어요. 거의 그런 일은 드물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흐름을 조금 더 주목하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수급이 좋으면은 금상첨화겠죠. 어쨌든 최근에는 수급도 나쁘지 않고 괜찮은 흐름으로 가고 있어서 시장이 좋은 흐름을 유지하고 있고요. 미국 시장도 괜찮습니다. 최근에 미국 시장을 보면은 역시 미국 시장이 견조한 그런 흐름을 유지를 하고 있어요. 반등이 나와서 크게 꺾이지는 않고 있는데 나스닥이 조금 약하죠. 역시 금리에 대한 부분 그런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는데요. S&P 500 그리고 다우존스까지 어쨌든 세계 시장이 전저점을 이탈하지 않고 버티면서 반등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게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한국 시장도 따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흐름은 크게 훼손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반등 흐름을 이어갈 것 같고요. 이번 주에는 조금 흔들릴 수 있다. 뭐 그 정도로만 생각을 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면은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시장은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슈입니다. 자, 이번 주에도 두 가지 이슈를 가지고 봤는데요. 첫 번째로는 물가지수 발표예요. 자, 이번 주에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있죠. 지금 일단 시장의 예상은 7.9% 정도 상승을 예상을 하는데 그거보다 낮게 나오면 굉장히 좋겠죠. 비슷하게만 나와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뭐 0.2%, 0.3% 더 높게 나온다. 그러면은 그때는 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약간 좀 불안한 면이 있기는 합니다. 어쨌든 금리를 지속적으로 인상을 하면서 물가를 잡겠다는 의지를 천명을 했고요. 실제로 물가가 좀 잡히는 흐름, 그리고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의 소강 상태로 인해서 유가의 하락, 그러면서 물가가 좀 주춤하는 흐름이 나왔었고요. 무엇보다 그런 게 있어요. 그동안 엄청나게 상승을 했지 않습니까, 물가가? 그러면은 이제는 더 이상 거기에서 계속해서 상승하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뭐 물론 화폐 가치가 하락하면서 그런 여러 가지 흐름이 나온 그런 영향이 있기는 한데요. 어쨌든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지만은 올해까지는 이 상승 흐름이 유지될 가능성이 크고요. 내년부터는 그래도 올해의 어떤 흐름보다는 확실하게 더 개선되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내년 중반 이후가 되면은 다시 또 이제 금리에 대한 부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그런 이슈들이 나올 거예요. 아마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 그런 것들이 얘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죠. 어느 시점이 되면은 연준이 금리를 인상하는 걸 멈추겠죠. 내년 상반기 중에 일어날 가능성이 크고요. 내년 하반기가 되면은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을 이제 얘기가 나오겠죠. 그리고 금리 인하는 내후년 정도, 아마 빠르면 내년 하반기가 될 수도 있는데요. 웬만하면은 내후년 정도가 될 가능성이 크죠. 왜냐? 금리를 올리면서 물가가 잡히고 그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 갑자기 또 금리를 인하한다고 하면은 이게 그 흐름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조심스럽게 접근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어쨌든 물가로 인해서 굉장히 큰 홍역을 치렀기 때문에 쉽사리 뭔가 방향을 바꾸기는 어렵다. 그건 점진적으로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끝나준다고 하면은 굉장히 또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커요. 그런 부분을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번 주에 발표되는 물가지수 발표, 그리고 또 그와 연계해서 연준의 금리, 이 흐름을 잘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금리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큰 변수는 발생하지 않을 것 같아요. 다음번에는 0.5% 인상이 거의 유력하기 때문에 큰 어떤 뭐 물가가 갑자기 폭등을 한다든지 예상보다 훨씬 크게 상승했다든지 그런 흐름 정도만 아니면은 금리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 이슈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 이슈를 가지고 봤는데요. 최근에 북한이 미사일을 엄청나게 쏩니다. 뭐 하루 만에 뭐 700억을 썼니 어쩌니 뭐 그런 얘기도 있고요. 엄청나게 미사일을 쏘고 있어요. 하루에 20발을 쏜 적도 있었고요. 탄도미사일을 또 NNL 아래쪽으로 발사를 하기도 했고, 뭐 울릉도에 대피령이 내려지기도 하고 경계령이 내려지기도 하고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요. 북한의 그런 모습을 보면은 참 한심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개발하는 것, 그리고 과거에 핵을 개발했던 것. 김대중 정부였었죠. 당시에 뭐 북한에 4천억을 송금했다. 그래가지고 박지원 뭐 지금 그 전 의원이죠. 국정원장이었었고요. 그분이 결국은 북한에 돈을 보낸 것 때문에 감옥에 갔다 오지 않았었습니까? 그건 뭐 드러난 사실이었고요. 4천억이라는 부분은 표면적으로 드러난 그 수치죠. 그리고 이후에 이어진 노무현 정부 때는 북한의 개성공단을 지어가지고 거기에 그 근로자들이 임금을 받아간 것들은 거의 뭐
북한에서 그 주민들이 가지고 가기는 힘들죠. 실제로도 그랬었다고 하고요. 어쨌든 어떤 그 북한이 핵을 개발하는데 조금 일조를 하지 않았다 뭐 그런 의견들이 있는데요. 그동안에 사실은 그 오랜 시간 동안 충분히 제재를 할 수도 있었고 막을 수도 있었던 부분들이 또 중국의 지원 이런 것들이 이어지면서 계속해서 엇나가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여전히 북한 주민들이 굶어 죽고 있는데 미사일을 계속 쏴대고 핵을 개발하고 엄청난 자금이 들어가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도 거기에 대한 비판을 하지 않는다. 그건 굉장히 잘못된 거죠. 이 북한의 정권이 우리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느냐 안 주느냐를 떠나서 사실 뭐 인권이나 이런 것들에서 굉장히 뒤처진 국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주민들이 굶어 죽는 그런 상황에서도 핵을 개발하고 뭐 무기를 쏴대고 그런 것들은 잘못됐다는 거죠. 자, 문제는 이게 과연 우리 그 금융시장을 흔들 수 있느냐는 겁니다. 최근의 흐름을 보면은 사실 북한의 미사일 도발 그리고 한국의 대한민국에 대한 위협 뭐 핵으로 공격하겠다 그런 얘기까지 서슴지 않고 뭐 또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는 그런 얘기들도 많이 했었죠. 거기에 대항해서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고를 했었죠. 초토화될 것이다. 실제로 북한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맘만 먹으면은 하루만 해도 정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수준이에요. 군사력의 수준 차이가 그 정도로 크기 때문에 미국이란 나라는 그럴 만한 능력이 있습니다. 사실 뭐 항공모함이 세 대만 오고 그리고 괌 기지에서 폭격기가 출동을 한다 그러면은 끝나는 거예요. 사실 스텔스기들이 북한에 들어가도 북한에서 잡지를 못해요. 그 정도의 어떤 그 능력을 갖추고 있고 그리고 항공모함이라는 게 한 나라의 군사력과 비교해도 떨어지지 않는 그런 그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 뭐 비교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죠. 과거에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면은 시장이 많이 출렁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쨌든 반응이 미적지근하고요. 그리고 또 방위산업주들이 거의 안 움직이죠. 굉장히 재밌는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만큼 미사일을 쏘고 어떤 핵을 위협하고 이런 거에 대한 반응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금융시장도 특별히 정말 그 어떤 국지전이 발생한다든가 또 총격전이 발생한다든가 이 정도 흐름이 아니면은 사실 시장이 반응할 그럴 것들은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과거에 김일성이 사망하고 김정일이 사망했을 때는 금융시장이 굉장히 출렁이었었어요. 물론 김정은이 지금 젊은 아이지만 혹시라도 그런 일이 발생을 한다면 금융시장이 좀 후출렁일 수는 있겠죠. 하지만 과거에 김일성이나 김정일이 사망했을 때만큼의 어떤 충격은 주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어쨌든 북한으로 인한 금융시장의 충격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얘네들이 먼저 뭐 남한을 공격한다든지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러면은 그거 명분을 제공하기 때문에 아마 북한이라는 나라가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핵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공격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금융시장과의 어떤 그런 연관성도 떨어진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종목입니다. 유무료 추천주. 일단은 무료 추천주, 이번 종목까지 무료 추천주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플렉스는 이게 4,000원 매수가 됐죠. 지금 흐름이 괜찮습니다. 4,000원, 3,800원 분할 매수고 손절 마이너스 5%, 수익 30% 그대로 대응을 하시면은 될 것 같아요. 최저점에서 거의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으로 접근할 수 있었던 종목이고요. 자, 그리고 GSE.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5,000원, 4,500원 분할 매수, 손절 마이너스 10%, 수익 플러스 30% 말씀드렸었는데요. 이 종목도 5,000원 매수되고 상승 나오고 있어요. 기준대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원개발 3,250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가격이 안 왔어요. 20원 차이로 안 잡혔습니다. 어쨌든 기준가 오면 한번 대응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3,250원, 3,100원 분할 매수,
손절 마이너스 5%, 수익은 플러스 20%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안내 하나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터넷에 주식회사 평택촌놈입니다. 평택촌놈 치시면은 홈페이지 들어오실 수 있는데요. 오시면 무료 전략도 있고 유료 서비스도 있어요. 자, 지금 제가 10월부터 계속 강조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중장기적으로 아주 좋은 기회였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마지막 어떤 타이밍이 될 수가 있어요. 11월이 그렇습니다. 물론 12월 그리고 내년이 된다고 해서 수익이 안 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부터 같이 전문가 서비스를 활용하시는 분들하고 나중에 들어오시는 분들하고는 분명히 수익 차이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중장기적으로 묻어둘 수 있는 종목들, 굉장히 좋은 종목을 추천을 했는데 그 종목을 가지고 있는 것과 안 가지고 있는 건 엄청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엄청난 차이라고 말씀드리는 건 이 종목에 대한 수익, 목표 수익이 100% 200%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속적으로 강조를 드리고 있고요. 지금도 매수할 수 있어요. 충분히 매수할 수 있고, 물론 매수가에서 살짝 상승하긴 했습니다만은 분할 매수로 충분히 접근할 수 있고, 그리고 수익의 크기를 굉장히 크게 노리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 초기이기 때문에 충분한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아마 제가 지금 이렇게 강조하는 이것들을 활용하셨던 분들과 그렇지 않았던 분들, 6개월, 1년 후에 굉장히 큰 안타까움을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전문가 서비스는 반드시 활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3개월을 하시든 6개월을 하시든 지금은 활용을 해보실 타이밍이에요. 그리고 기회입니다. 여기에서 정말 잘 어떤 포트를 구성해 가지고 끌고 간다고 하면은 지금까지 올해 정말 고생했었던 것들 6개월, 1년 사이에 그것보다 훨씬 크게 더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니까요. 잘 활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종목 컨디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리고 단기 종목으로 추천한 종목도 지금 50% 넘은 종목도 있는데 안 던지고 계속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을 계속 발굴하고 있고 추천을 하고 있으니까요. 잘 활용하시기 바라겠고요. 자신감이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잘 활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무료 추천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현대모백스를 골라봤습니다. 자, 이 종목 네옴시티 관련주로 움직임이 나왔는데요. 최근에 가장 강한 테마가 네옴시티 관련주죠. 실제로 저도 네옴시티 관련주를 하나 추천을 했고요. 자, 이 종목도 단기 움직임이 나오고 있어요. 조정받으면 한번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준가 전달하겠습니다. 3,200원, 2,900원, 3,200원, 2,900원 분할 매수, 손절은 마이너스 10%, 수익은 플러스 25% 이상,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준가 오시면 접근하시고요. 기준가 오면은 접근하시고요. 아니면은 그냥 다른 종목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리하게 접근할 필요는 없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2022년 11월 7일 월요일 무료 야간 방송, 오늘 전달할 내용은 다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자, 월요일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